자, 피부를 좋아지게 하려면 유행한다는 막 명품 이름을 붙인 땡땡땡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중요한 4가지 원칙을 가지고 교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제 얼굴에 직접 해줍니다. 가격 대비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시술 3가지를 제가 꼽아봤는데 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의 고견에 따라서 뭐 어떤 시술은 A라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치료였어도 B라는 사람에게는 병원에 컴플레인을 할 정도로 안 좋은 치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손해보는 시술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술명보다는 어떤 계통의 시술이 좀 손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는 치료입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는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다라는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후천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은 제가 루프, 즉 지붕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인체의 수분과 영양 성분이 피부의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또 외부로부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바이러스, 세균 등의 유해 물질들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어떨까요? 지붕에 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될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침투를 해서 막 평소에 다도 문제가 안 됐던 막 화장품이나 물질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집안의 수분이 유지가 잘 안 되니까 뚫린 지붕 사이로 증발을 해서 피부 속의 수분이 계속 부족한 이 속건조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각질 제거가 강하게 들어가거나 이 흉터 치료 중에서도 이 박피성 시술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피부 장벽을 보존하는 게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벽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시술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20대 중반 이전에 이 탄력을 증가시키는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도 병원에 뭐 22살 유명한 모델분이 해마다 소속사 연계병원에서 뭐 땡땡땡이라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 탄력을 증가시키는 시술을 받았다고 이제 그걸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볼살이 많아서 이렇게 갸름해 보이고 싶었던 분이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지방을 좀 줄여주면서 리프팅 시술, 중력의 역방으로 올려주는 시술을 해줘야지 인생에서 20대 중반 때까지 가장 높은 콜라겐 수치를 보이는 시기인데 이때가 이 탄력을 증가시키는 시술을 계속 받는 것은 특별한 이득이 없는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저 토닝은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토닝을 계속 받으면 우리 백반증 환자처럼 이게 하얘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토닝이라는 것은 톤을 균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 톤을 균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나의 인종의 색 중에서 가장 밝은 톤에 가깝게 최대한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레이저 토닝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도 좀 더 밝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어둡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내가 가진 피부 톤 중에서 가장 밝은 톤에 가깝게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레이저 토닝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평소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생활 습관을 모으기 쉴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점을 무 이렇게 몇 번 치를 때 갑자기 점이 있다가 무로 이렇게 쏙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단위 면적당 점세포의 밀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위 면적당 점세포의 밀도를 줄이다가 이 눈에 보이게 되는 커트라인 이하값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눈에서 사라졌네.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레이저 토닝의 원리인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 단위 면적당 점세포를 오늘 100개를 줄였습니다. 자, 다음번 토닝까지 일상생활에서 뭐 햇볕도 쬐고 하면서 20개가 늘어났어요. 다음번 치를 또 100을 줄였어요. 그 다음에 20개가 늘어났어요. 또 100을 줄였어요. 20개가 늘어났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단식으로 점세포가 줄면서 좋아지겠죠. 자, 근데 레이저 토닝으로 100을 줄였습니다. 자, 근데 생활습관 관리가 안 돼서 200이 늘어났네요. 다시 100을 줄였는데 또 치료 간격도 멀어지고 막 선크림도 안 바르고 생활습관도 제대로 못 지켜서 200개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 치료하는데 색소가 증가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어떤 막 수천만 원짜리 시술이 있어서 피부가 뿅 계속 좋아지는 상태로 유지되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생활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지속적인 피부 관리는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술은 간헐적으로 꼭 해주고 제가 제 얼굴에 직접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 필러, 보톡스, 울세라, 써마지 등등 시술들을 제가 직접 제 얼굴에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이 부위를 시술할 때 특히 아프겠구나.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네. 디테일하게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격 대비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시술 3가지를 제가 꼽아봤는데 그러니까 즉 효과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시술의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좀 광범위하거나 드라마틱한 시술을 위주로 뽑아보면 첫 번째는 아그네스 등의 피지 파괴술입니다. 자, 모공이 넓은 이유에 대해서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확실한 한 가지는 피지의 양입니다. 즉 털구멍에 매달려 있는 피지가 유전적으로 많은 경우에 어렸을 적부터 피지 분비가 계속되니 시간이 지나면서 모공이 넓어지게 되죠. 즉 피지가 유전적으로 많은 부위는 어렸을 적부터 첫 번째 여드름으로 고생하게 되고 두 번째 모공이 넓어서 고생하게 되고 세 번째 여드름으로 생긴 자국이나 흉터로 고생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한 30대 후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드름 발생은 좀 많이 감소하더라도 피지샘 증식증으로 인해서 이게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게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40대 이상의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피지 때문에 증가되어 있는 이 피부의 굴곡을 이전에 전혀 진단 내리지 못하고 피부결이 안 좋은 건가 싶어서 막 백날 땡땡 주사 등등의 피부결이 좋아진다는 시술, 주사 같은 것만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앞에 설명했지만 이 모든 현상들은 피지 발달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날 여드름 압출하고 여드름 필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그네스 같은 피지 파괴술이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 피지를 파괴하는 시술로도 또 블랙헤드, 여드름, 모공, 흉터 예방, 피지샘으로 인한 피부결을 평평하게 회복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 갑 시술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턱보톡스와 침샘보톡스입니다.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거나 턱 라인이 V라인으로 보이게 하는 시술들이 많습니다. 사실 시술뿐만 아니라 이 안면 윤곽 수술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성비적으로 일단 구조물 중에서 가장 적은 가격으로 원인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턱보톡스와 침샘보톡스입니다. 턱보톡스는 첫 번째 이 턱 근육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과도하게 씹는 행동을 하거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막 힘주면서 턱을 꽉 깨무는 습관으로 턱관절이 손상을 받아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이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갈이 하시는 분들에도 효과가 탁월하므로 가성비적으로 훌륭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해부학 그림을 보면 이 턱 근육이 위치하는 부위는 딱 이만큼 부위입니다. 생각보다 이 턱 근육의 이 뒤쪽 귀 앞쪽 면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침샘 때문입니다. 이때 침샘보톡스를 해주면 쉽게 제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턱이라는 이 모래 주머니를 날렵하게 리프팅 시키려면 일단 이 모래 주머니에 모래부터 좀 줄여줘야지 모래를 줄이지도 않고 백날 막 꽉 찬 모래 주머니를 막 위로 올려준다고 V라인이 되진 않겠죠. 자, 가성비 있게 모래를 줄일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톡스는 실제로 미용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잘만 사용하면 치료적 목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관자근 보톡스라고 해서 제가 미용적 목적으로 이렇게 관자 근육 쪽에 보톡스를 넣어주는 시술을 많이 합니다. 자, 이마 양측에 이렇게 관자 근육이라는 생각보다 크기가 큰 근육이 있는데 이때 이 턱 보톡스의 원리처럼 보톡스로 이 부위를 적당하게 줄여주게 되면 관자근의 크기가 줄면서 이마의 좌우 넓이도 살짝 줄어들게 되고 얼굴 라인도 작아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자근 보톡스로 두통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전 평소에 이 긴장성 두통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자, 이때 이 관자 근육을 포함한 두피 쪽에 보톡스를 적절한 위치로 넣어주는 경우 두통이 굉장히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두통 때문에 저한테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의 보톡스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모드입니다. 자, 인모드는 효과가 즉각적인 고주파 시술입니다. 음악을 걸어서 살을 집게 형태로 잡은 다음에 그 사이에 고주파를 넣어주므로 고주파 열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을 해주고 마지막에 고전압의 전류를 찌릿해서 보내서 지방세포를 파괴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피부의 탄력을 잡는 것과 동시에 지방분해 효과가 일어나는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모드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라고 하면 지방을 줄이면서 턱 라인에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주파 시술 중에 효과가 탁월하지만 즉각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장비들이 많은데 인모드는 굉장히 즉각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시술 받기가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음압이 걸리면서 멍이 드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멍이 안 들도록 하는 것도 의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시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피부를 좋아지게 하려면 무슨 요즘 유행한다는 막 명품 이름을 붙인 뭐 땡땡땡 주사를 맞아야 한대 막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중요한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피부의 색을 균일하게 만드는 치료. 여기는 뭐 색소나 혈관 치료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피부의 결을 균일하게 만드는 치료. 세 번째는 피지의 양은 줄이고 수분 함유량을 높이는 치료. 네 번째는 탄력을 증가시키는 치료입니다. 자, 이 중에서 본인의 문제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것이 치료하는 방법인 거지. 옆집에 현철이 엄마가 이것 받았는데 좋대 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이 본인의 피부 상태가 앞에서 말한 대분류로 나눴을 때 어디가 문제점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 관심이 있는 시술의 이 원리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조건 피부가 막 찐달걀처럼 돼요 라는 말이 형용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죠? 자, 원리를 들어봤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피부의 결인데 이 레이저가 피부의 피지를 줄여서 피부의 굴곡을 평평하게 해주네. 자, 그러면 나에게 맞겠다.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지식을 알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프팅 시술을 받을 때 우리가 호구가 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원리가 서로 다른 장비들을 섞어서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경우가 원리가 동일한 장비인데 막 할인한다고 해가지고 원리가 비슷한 장비를 연속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리프팅 장비를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 두 번째는 리프팅을 시키는 장비, 세 번째는 이중턱과 심술보에 특화된 장비, 네 번째는 3가지의 빛을 파장을 이용해서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 이렇게 4가지인데 이 중에서 본인의 피부의 문제점에 맞게 조합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리프팅 시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탄력을 높인다는 말. 이거는 우리말로는 뭐 탱탱하다를 말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 피부 위에 콜라겐의 수치가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콜라겐은 대부분 이 진피층이라는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피층의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는 매년 한 1% 정도씩 감소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입니다. 모래주머니로 따지자면 모래가 빠져가지고 주머니가 흐물흐물해지니까 안에 콜라겐들을 탱탱하게 꽉 차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프팅을 시킨다는 말은 말 그대로 리프트 업, 즉 중력이라는 엄청난 힘의 역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자, 중력의 힘은 정말 엄청 강합니다. 이 강한 힘이 그냥 24시간 내내 가해지니까 살이 안 처질래야 안 처질 수가 없겠죠. 자, 중력의 역방향으로 당겨주는 것을 우리는 리프팅이라고 하고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위에 말한 구조물 중에서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층에 해당됩니다. 이 4가지 분류 중에서 첫 번째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에는 대표적으로 뭐 서마지, 텐서마, 댄서티, 올리지오 이런 장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장비는 흔하게 피부에 농사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내일 뿅 막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도가 감소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콜라겐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리미리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분류에 포함된 장비들은 뒤에 말한 장비들을 포함해서 가장 어려운 기술력을 가진 장비입니다. 두 번째는 리프팅을 시키는 장비입니다. 자, 강한 중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중력의 역방향으로 당겨줄까요? 자, 스마스라는 근막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목까지 이어진 굉장히 질긴 조직이고 제가 이걸 오징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오징어 불에다가 구워주게 되면 수축을 하죠. 이 피부도 이 부분 스마스층에 열을 가해주면 수축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자, 하지만 이 스마스는 깊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깊이에 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냅다 그냥 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조직들도 손상을 받고 막 지방도 구워지고 하겠죠. 그래서 보이는 초음파가 달려있는 울세라가 이 계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장비이고 가장 비쌉니다. 그 후발주자로는 뭐 슈링크, 더블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중턱, 심술보에 특화된 장비입니다. 자, 이 장비는 양극성 고주파 장비로 고주파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계열 탄력을 올리는 시술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따로 분류를 이렇게 세 번째로 빼놓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앞에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쭉쭉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장비는 말씀드렸지만 살을 물어서
그 사이로 고주파 처리를 해주고 마지막에 지방을 분해시키기 위해 전류가 나가기 때문에 원리가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을 좀 줄여주면서 뼈 쪽으로 붙여준다. 이렇기 때문에 이중턱 심술보에 더 특화된 장비입니다. 단점은 지속시간이 1번과 2번 분류의 장비들보다 짧아서 즉각적인 만큼 지속성이 아쉽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세 가지의 빛의 파장으로 탄력을 증가시키는 장비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고주파, 초음파로 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빛의 파장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재미난 점은 이 장비는 사실 제모 레이저, 즉 털을 없애는 장비였습니다. 자, 제모에 필요한 세 가지의 파장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가해줘 보니 피부에 깊이별로 열 에너지가 전달돼서 탄력을 증가시키더라 라는 원리입니다. 장점은 시술 후 즉각적인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붓기가 거의 없고 통증이 적은 편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들에게 리프팅을 할 때 권유합니다. 자, 단점은 리프팅 효과의 측면에서는 다른 1, 2번 분류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고 시술 유지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피부심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홈케어에 대한 언급, 얼굴 운동법 등에 대해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는데, 자, 피부과 시술은 사실 특정한 에너지 자극을 줘서 멜라닌이나 혈관을 깬다거나 콜라겐을 막 증가시킨다거나 볼륨을 높인다거나 하는 이제 확실한 결과물을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홈케어와 이 피부과 시술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술을 받고 홈케어 정도로 충분한 사람은 홈케어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시술을 받더라도 홈케어를 집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더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